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 아침이네요. 친구 만나서 저기 갈 겁니다. 오늘 아이오닉 6 시승차를 받기로 해가지고 거기 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비가 오고 가방도 무겁고 지금 우산도 없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 2박 3일 시승 행사가 아니지,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 SNS가 있느냐 해서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적어냈거든요. 그랬더니 됐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한마디로 현대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네. 이렇게 개미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니까, 이건 뭐 돈을 받고 홍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시승 당첨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게 대기업들의 이거 참, 이런 거 보면 참 손 안 대고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망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은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사서 부산까지 친구 덕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 한잔 사야죠.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다 이러려고 친구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는 느낌이야? 네, 이제 정렬이 된 것 같네요. 커피는 저 앞에 있는 컴포즈 커피를 먹을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배터리 오래 가지 않나? 이거 밑에 연장 바가 있어. 이걸 갈아 끼우면 돼. 이거 두 개 있어. 네. 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친구가 커피를 샀습니다. 포켓이 좋은데 그냥 쓰기는 이제 액션캠, 그러니까 뭘 달아놓고 쓰기는 당연히 액션캠이 좋고, 이거는 이제 브이로그용이지. 근데 뭐 화질도 적당하고. 어디로 가면 돼? 그 중앙동 있잖아. 중앙동 부산 친역 앞에. 부산 친역. 거기 보면 SK 충전소 있잖아, 친역 앞에. 알지? 가서 또 설명해 줄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깨어나기 또 중국은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쌌습니다.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면 훨씬 인건비를 저렴하게, 그러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도착했습니다. 땡큐. 여기네, 여기. 땡큐. 아이오닉? 저번에 봐. 나중에 봐. 그거 안 되지, 가방. 땡큐. 내중에 전화할게. 친구가 데려줬습니다. 고마운 친구. 안녕. 저는 여기 도착했고요.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입니다. 제가 탈 차는 안 보이네. 일단 들어가서 인수증 사인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시승차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서 동의서 작성했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제가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우산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고, 이 차는 아이오닉 6 2027 마이 신형 모델이고, 보시다시피 녹턴 그레이죠. 녹턴 그레이 색깔이고, 사륜 풀옵션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틴팅도 돼 있네. 3M XP 필름이고, FL 올휠 드라이브 롱레인지 20인치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빌트인 캠, 디지털 사이드 미러, 하이테크 플러스 와이드 선루프입니다. 신차 가격은 6,900만원짜리입니다. 완전 풀옵션입니다. 일단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 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 아이오닉 6 사륜 올휠 드라이브 롱레인지 20인치 트림입니다. 프레스티지. 그리고 옵션 말씀드린 대로 주요 옵션은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고 사륜 모델인데, 전 개인적으로 오토홀드 버튼이 어디 있지? 오토홀드. 전 개인적으로 이 사륜 모델은 처음 타보는 거고요. 예전에 전기차는 많이 타봤어요. 그 레이 EV 시절부터 그 가장 최후기형은 아이오닉 5 신차 뽑아서 탔던 적이 있죠. 아니, 너무 커진다 이거 반경이. 일단 각을 좁게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다소 어색하긴 하네요. 다소 어색하긴 한데 극복해야죠. 후진하니까 화면이 확대가 되는구나. 차가 계속 오네. 제 차가 아니니까 좀 처음에 약간 어색합니다. 그 동의서 사인을 했고, 이게 확실히 일단 다른 것보다 차에 대한 부분보다 뒷삼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 적응하는 게 우선 과제네. 어쨌거나 이제 첫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 페달로 했고,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부드럽다입니다. 차가 부드럽다. 그리고 운전 자세가 약간 뭔가 불편해요. 확실히 이 시트 포지셔닝이 편하지 않네. 근데 뒷삼이가 생각보다 좋네요. 이게 전멸등이구나. 뒷삼이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첫인상은 차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승이 목적이니까 이 차라고 아예 안 보이나. 누가 이렇게 빵빵거리나. 제가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아주 헤매고 있죠. 뒷삼이가 조금 더 광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당연히 조절이 됩니다. 일단 목적지는 제가 익숙한 그 주행 환경, 밀양호를 한번 가볼까 생각해요. 밀양댐에 가서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좀 궁금했던 차량인데 좀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차 좋아요. 좋은 거 맞아.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방음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저한테 있어서 굳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있으면 좋죠. 저는 아이오닉 5를 탔었으니까 그것과 지금 이 차량의 어떤 차이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큰 틀에서는 그다지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일단 시야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거, 승용차와 SUV의 어딘가 그 중간쯤에서 승용차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아이오닉 5보다는 확실히 얘가 내 취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얘를 공기압은 40, 뒤에는 41이고 구동 배분 악셀을 살살 주니까 그 앞에 전륜으로 트랙션이 안 가고 거의 뭐 지금 그것만 합니다. 뒷바퀴만 굴리고 있어요. 여기는 부산시 문현동 범일동이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눈에 거슬린다. 그리고 제가 탔던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이런 UI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해져 있고 색감도 예쁘게 돼 있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게 화면이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그냥 가. 기본적으로 그거 아닐까요? 저기 에코 모드 아닐까요? 이 핑크빛 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게 드라이브 모드. 지금 에코, 노멀, 에코로 타죠 뭐. 네, 올리겠습니다. 일단 앞뒤 무게 배분이 엄청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 잡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SUV들은 부드럽게 세팅을 해도 이 그러니까 롤 앤 피칭,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지면에서 높기 때문에 롤 앤 피칭이 있는데 얘는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켜야지. 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스마트 크루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좀 제 마음에는 안 들긴 해도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살짝 안 맞는 느낌인데 약간 아닌가? 근데 20인치도 승차감이 좋네요. 18인치는 월등히 부드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요즘 차 좋네. 개인적으로는 이 차 추천드려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차가. 일단은 요거 리셋을 현재 연비는 2.2인데 리셋을 하고
이게 에코 모드라서 그게 사륜이 잘 안 들어가는 건가? 노멀로 바꿔봤습니다. 노멀로 타볼게요. 아, 차 굉장히 방음이 좋다. 그리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지금 여기 틴팅 필름이 XP 시리즈인데 어둡지 않아서 제 마음에 쏙 드네. 전면 유리는 틴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 마음에 쏙 들고. 차 좋네요. 차 좋아. 이 정도면 뭐 불만이 없어요. 일단 아이오닉 6는 주행성에 있어서는 아이오닉 5하고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월등히 아이오닉 6 쪽이 주행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뒷삼이 얘도 확실히 우천시에 그 장점이 있다고 하던데, 야간이나. 맞아요. 우천시에 돈값을 해. 그래서 좋은데 비싸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냐? 굳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내가 아주 금전적인 여유가 많다면 뭐 넣는 데 있어서 하지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를 켜놨을 때 얘가 정전식 방식이라 그런지 스티어링 휠 잡으라 소리를 안 해서 좋네요. 그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거 필요 없고, 날씨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거 좋네. 제가 18인치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자잘자잘한 지금 노면에 울퉁불퉁한 길이거든요. 여기서는 20인치가 주는 도로의 정보 전달이 확실히 좀 더 도드라지긴 합니다. 이게 18인치는 아무래도 타이어의 이른바 높이 타이어 편평비가 얘 어떻게 꺼? 타이어 편평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18인치는 월등히 편안하겠네요. 근데 약간 너무 낭창낭창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타본 느낌은 차 완성도가 엄청 좋고, 그다음 방음이 아주 좋다. 절대 단단하지 않다. 차가 단단하지 않고, 차가 이 이상 좋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크기도 적당해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반떼 모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소나타, 아반떼 이런 모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차를 모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런 거는 아주 좋네요. 차의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좋은 것 같고, 사실 이제 사륜구동 모델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전기차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차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막 갈고 가면서, 막 배터리를 혹사시켜 가면서 그렇게 타지지 않습니다. 그냥 살살, 이제 경상도 말로 살살 야라 타지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 크고 천천히 다니는 게 전기차 라이프에서는 좀 더 만족도가 더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네. 지금까지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지금 스마트 크루즈의 가감속의 이런 작동에 있어서 매끄러움도 이전 버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훨씬 좋아졌네. 그리고 아이오닉 5하고 가장 차이 나기 좋은 부분은 이 차량의 모션이에요. 차량 움직임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아이오닉 5보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장거리 피로감도 월등히 아이오닉 6 쪽이 이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무게 배분이, 앞뒤 무게 배분이 배터리가 밑으로 깔려 있는 그 플랫폼에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구동 배분이 살짝 일어나긴 하네요. 제가 운전할게요. 제가 운전해 볼게요. 운동성이 나쁘지 않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악셀을 풀로 줘도 풀로 주니까 앞에 구동을 바로 전달하네요. 근데 노멀 모드는 좀 너무 그게 있다. 토크가 좀 확 쏟아져 나오는 면이 있네요. 에코 모드는 악셀을 풀로 줘도 주행 중에는 전륜에 구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상 주행에서는 에코 모드가 훨씬 자연스럽게 가속이 돼서 내연기관과 비슷해요. 약간의 초반 딜레이가 있으면서 그렇다고 출력이 부족해서 추월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특히 이렇게 전기차 토크가 센 그 차의 급격한 그 구동계로부터 타이어까지의 동력 전달이 되면 차가 자세가 흐트러지 미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슬립, 땅을 팔 수 있거든요. 배터리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차를 구매한다면 저는 깡통 살 것 같아요. 네, 깡통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갖고 있는 그냥 기본이 좋아. 기본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PE 시스템,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모터, 기어박스, 인버터, 이런 파워 유닛 쪽에서 나오는 소음을 많이 차단시켰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개발사 측에서. 확실히 그런 고주파 소리나 작동음이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려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전기차의 전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비가 오는 날과 아닌 날의 차이가 커요. 근데 배터리가 좀 닳는 느낌이 그렇게 막 빨리 닳는다는 느낌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아이오닉 5랑 완전 달라요. 느낌이. 얘가 훨씬 좋아. 주행 성능만 보면. 그래서 주행 성능을 우선시한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면 무조건 아이오닉 6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이오닉 5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그 트렁크 짐 공간과 실내 공간이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는 게 해치백이니까 그런 활용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 그 다음 디자인에 좀 꽂힌 분들 그거 외에 무조건 아이오닉 6 쪽이 풍조름이나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오닉 5는 생긴 것 자체가 좀 각지고 아무래도 바람 저항도 좀 더 받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활용성 절대 공간이 더 넓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오히려 아이오닉 6가 공간만 보면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리고 조금이나마 휠베이스가 얘가 짧아요. 아이오닉 6보다. 아이오닉 6는 3000이거든요. 얘는 아마 29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그 짧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승차감이 아주 장점이고 안정적인 주행감, 승차감이 이 아이오닉 6의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음도 좋고 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모션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승차감은 어떤 차하고 비슷하냐면 K9 있죠. K9이 이거보다 부싱들이 하이드로 부싱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싱이 얘보다 부드럽거든요. 근데 약간 이 사이즈가 좀 더 컴팩트해진 K9의 느낌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무게 배분은 얘가 더 좋아.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배터리가 밑에 깔리고 전후 이제 모터가 적용되어 있고 해서 그런지 월등히 얘가 좋아요. 무게 배분은. 좀 더 타보겠습니다. 여기는 양산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고. 와, 이 인터페이스 이런 거 좋다. 이제 핑크 화살표 따라가세요라고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네. 지금 얘가 이제 CCNC로 알고 있는데 플레오스 커넥트가 적용된 차는 조금 더 화면이 크니까. 근데 화면도 뭐 적당히 커야지. 너무 커. 고동과 이 동력이 전달되는 이 느낌이 아주 좋아요. D3이가 아직은 완벽히 100% 적응은 안 되네. 이게 자꾸 이 윈도우 밖을 원래 이제 고전적인 방식의 사이드미러 위치, 즉 카메라가 있는 위치를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근데 이것도 뭐 이거는 뭐 내 차가 되면 당연히 적응이 될 부분이니까 시야를 눈동자를 좀 적게 움직여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넥소 2세대 모델 D3이 탔을 때는 D3을 봤을 때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어색함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디지털 사이드미러 차를 두 번째 타서 그런 거 그렇겠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위치도 얘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넥소보다는. 넥소 제가 시승을 잠깐 했었는데 그 차보다 얘가 좋아. 확실히 더 좋은 차라는 게 느껴져요. 걔랑 얘랑 성격이 많이 다른 차지만 그리고 풍절음이 확실히 적어요. 풍절음이 좋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스티어링의 감도가 이상하다거나 뭐 직진성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살짝 스티어링 휠이 가운데 완전 100% 정해서 약간 틀어져 있어요. 1% 정도.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하이패스는 여기 넣는 방식이고 하이패스를 갖고 없네. 하이패스는 저기 티켓을 뽑아서 가든지. 여기 있지. 티켓이 나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아주 출발할 때 살짝
앞으로 동력을 전달하네요. 아, 이상해. 뒷삼이. 지금은 에코 모드로 이제 한 50% 정도 이제 악셀 궤도를 했는데, 출력은 뭐 이제 전륜 모터까지 같이 돌면 모르겠는데 후륜 모터로는 그냥 밍숭맹숭한 느낌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고 한번 쏴 볼게요. 뭐 그냥 체감 성능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보다 펀치력은, 이 고속에서 펀치력은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입니다. 제 차면 이렇게 굳이 그냥 제 차라면 저는 그냥 롱레인지, 스탠다드는 조금 장거리 갈 때 아쉬울 것 같고, 스탠다드가 차가 더 가볍기 때문에 저는 스탠다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장거리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94%에 받아가지고 좀 쏘니까 바로 배터리가 떨어져. 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뭐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배터리에서 나오니까. 그냥 이렇다니까. 이 고성능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기차는 멀리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에코 모드로 다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노말도 아니고 에코 모드로. 그래서 가속력은 그냥 한번 체험해 보니까 잘 나가긴 하는데, 와, 감동적이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럴 거면 저는 롱레인지 이륜 18인치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이제 추려지네.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이륜 롱레인지 깡통 혹은 익스클루시브 기본형, 뭐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근데 뒷삼이는 좀 탐이 나긴 해요. 좋긴 하다, 뒷삼이가. 근데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많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는 크루즈를 걸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 감응식이 아니고 이 정전식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이거 이 차만 이렇겠죠. 가운데를 못 잡고 가네. 비가 다행히 조금씩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양산에서 이제 밀양호 전망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산 에덴빌리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노면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벼운 K9 하체 느낌이 납니다. 오, 좋아. 이 20인치인데도 굉장히 좋아요. 18인치는 충격 흡수를 굉장히 잘하겠네. 운동성은 좀 떨어지겠지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현대자동차 제조사에서 18인치 롱레인지를 출시했는지 알겠어요. 효율은 그게 짱이고, 이제 디자인이나 차 이제 역동성을 추구할 때는 20인치가 더 나을 텐데, 지금까지 전비는 6.4 정도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시트도 생각보다 옆에 사이드 볼스터가 몸을 잘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차는 결과적으로 하체랑 그러니까 승차감이랑 정숙성이 이 차의 아이덴티티, 이 차의 그냥 자아인 것 같아요. 이 차의 자아는 승차감이에요. 그 다음에 정숙성.
교차를 넘는 능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막 푹신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를 받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근본적인 좀 약간의 무르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고주파를 처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K9도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륜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노멀 버전이에요. 타이어 그립도 피제로 타이어는 그립이 굉장히 좋네. 피제로 타이어는 썸머 타이어 계열이죠. 이 적용된 타이어가. 일단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전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는 참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신데, 2차로로 가시다가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다. 승차감은 소나타나 이런 전륜구동차들보다는 훨씬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다 보니까 뭐 후륜구동 베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 쉽게 말하면 스케이트보드처럼 스케이트보드죠. 이 전기차는 그냥 이 보드에 바퀴를 달아놓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캐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 물리적인 형태의 개념은 스케이트보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후륜구동 전륜구동의 개념이 없고, 앞바퀴에 모터 달면 앞바퀴 굴림이고 뒷바퀴에 모터 달면 뒷바퀴 굴림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완전 뉴트럴 스티어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의 장점인데, 어쨌거나 후륜구동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가속을 줄 때는 자연스러워. 전비가 6까지 떨어졌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전비가 좀 떨어지는데, 일단 주행성 확인을 위해서 노멀, 스포츠 모드까지는 필요가 없고 노멀 모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터 차량이니까 이런 등판 능력은 아주 좋아요. 특히 이런 좋아 좋네요. 차가 단단하게 잘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고, 근데 이 마운트가 눌려지는 느낌이 전형적인 얘가 스트랏 느낌이 나네. 이 WC1의 그런 이 촥 하고 이렇게 촥 하고 이제 이 노면을 촥 이렇게 붙어 있는 찰싹하고 붙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 약간 뻗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 특유의 이 WC1이 아무리 강성이 좋잖아요. 그런 이 쨍쨍하게 뻗당기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점진적인 하중을 둘 때는 이 스트럿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면이 쫙 하고 붙을 때, 이럴 때는 확실히 WC1이 이 로드 홀딩이라고 하죠. 이 바퀴에 더 이렇게 바퀴를 잘 달라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앞바퀴 구동을 조금 주고 있어요. 이게 에코 모드면 어때? 야, 비켜봐. 야, 나와. 에코 모드라도 지금 30km 대는 앞바퀴 구동을 주고 있고, 스포츠 모드 때는 어떤지 볼게요. 확실히 앞바퀴 구동을 더 주네. 거의 5대5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5대5로. 노멀 모드. 스노우는 뭐 당연히 구동력을 확 줄일 거고, 노멀 모드도 에코 모드처럼 그냥 약간만 앞바퀴, 지금 뒷바퀴는 하나 3칸이고 앞바퀴는 1칸이 구동력이 전달되거든요. 그냥 살짝 2분 스로틀이라고 하죠. 살짝만 물고 있는 거지. 뭐 이 정도
또 나쁘지 않죠. 이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길은 아직 그러니까 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도로가 얼어 있을 동계철이나 이럴 때는 이 앞에 살짝만 주는 것만으로도 이 등판 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아반떼는 비켜주신다. 감사합니다. 풍경이 좋다. 이 기가 먹먹해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에서 이래 막 차가 막 하는 이 롤 앤 피칭이 아주 적어요. 물론 여기서 더 붙으면 바닥으로 더 붙으면 더 적어질 텐데 이 차는 뭐 레이스카가 아니니까. 이 조향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좋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습니다. 조향은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휠베이스가 긴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요런 코너만 들어가서 이 앞바퀴 슬립앵글이 바로 생깁니다. 지금 이게 휠베이스 긴 차의 특징이거든요. 직진성이 강한 거지. 그래서 슬립앵글의 양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바퀴가 이렇게 도는데 차는 좀 더 갔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틀면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미니까 이렇게 차가 실제 진행 방향과 이제 앞바퀴 스티어링의 각도의 그 차이만큼을 슬립앵글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좀 느껴지네. 특히 지금 이렇게 빗길에서는 그런 노면 접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특히 이런 젖은 길에서 특히 이런 오르막이나 이런 등판에서는 사륜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당기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천천히 다니면 2륜이든 4륜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뻗당기나 했더니 이게 켜져 있었구나. 지금 94%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은 83%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무거운 차량, 공차 중량 차량을 가지고 계속 고바위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구간이 예전에 마티즈 막 이런 시절에는 차가 막 에어컨 꺼야 되고 막 세 사람 정도 타면 걸떡걸떡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경사 구간이거든요. 경사 구간이 생각보다 세요. 이런 데서는 지금 노면에 마찰 값이 좀 낮아가지고 조금씩 차가 잔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거동 특성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서 슬랩앵글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역동성이 좀 차가 떨어진다. 이건 휠베이스에서 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앞머리가 회두성이 좀 떨어져요. 휠베이스가 길어가지고. 대신 이런 경우는 고속 안정성이 좀 좋아지죠. 그러니까 승용 목적의 차량으로서는 뭐 이런 세팅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 이제 모터가 구동하는 고주파 소리가 살짝 저 멀리서 좀 들리긴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합니다. 이게 뭐 전 여러 차를 타보잖아요. 이 뭐 독일 프리미엄 뭐 저리 가랍니다. 지금 정숙성만 보면 훨씬 더 조용해요. 물론 완전 초고속에서의 그 방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 브레이크를 릴리즈, 그러니까 뗄 때 감각이 어색하다.
이렇게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뗄 때 이 점진성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끈적하게 이렇게 띄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훅 놓는 게 있네. 와, 여기 풍차가 있는데 이거 안 보이네 지금. 그래도 여기 사진 한 방 찍고 가죠. 이런 요철도 굉장히 정숙하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금 약하게 빗줄기는 아니 이게 지금 비가 온다기보다는 여기 운무 사이로 제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브레이크 감도가 아무래도 그냥 재래식 하이드로백 부스터의 감도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데서는 좀 조심하자고요. 내려서 보니까 벌써 휠 키스가 제법 많이 있네. 누군가가 이제 긁어 먹어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저는 아직 이 차를 뭐 휠 키스를 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비가 오니까 당연히 스포츠 주행까지는 안 할 거고. 근데 페달이 좀 미끄럽다. 이 페달이 왜 그냥 제가 지금 밖에 운동화에 바닥에 물이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덧대어진 페달에 가니까 약간 미끌미끌해. 개인적으로 저 좋아하는 그런 조합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차는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런 쇼코너를 타는 차는 아니에요. 차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길다는 의미가 휠베이스가 길어. 전장 자체가 길다기보다는요. 확실히 이제 요런 코너 혹은 동절기에 왜 젖어 있는 혹은 얼어 있는 노면에서는 사륜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니는 차. 예를 들어서 저 사륜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 사는 분, 강원도라든지 뭐 시골에 막 겨울에 눈 많이 오고 여기 밀양댐 여기도 굉장히 잘 얼거든요. 겨울에 새벽에 오면 이런 데 다 얼어 있어. 차 앞으로 쭉 직진합니다. 그냥 이런 데서는 사륜이 좋죠. 당연히 앞에서도 끄니까. 근데 사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견인을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제동을 할 때는 네 바퀴 다 잠기는 거기 때문에 사륜의 효용은 견인을 할 때, 즉 차고 나갈 때 차이가 이륜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원호박을 차고 올라간다든지 미끄러운 노면을 해서 출발을 해서 박차고 뛰쳐나간다든지 이럴 때 사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사륜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잠깐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륜이 필요한 건데,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환경이 필요한 분들은 사륜이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시지 않죠. 그냥 사륜을 사시죠. 다 바로. 근데 여기가 이 구간이 생각보다 약간 가옥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스무스하고 편안하게 지금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참 굉장히 좋다. 제 기준에서는 얘보다 휠베이스가 좀 더 짧은 2700대 휠베이스 차량의 이런 승용형, 즉 아반떼급의 이런 차량, 전기차가 있다면 저는 그 차를 구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패밀리카 혹은 일상용 카로서
본다면 뭐 이 정도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 좋네.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산이 초록이 우거지고. 근데 타이어 그립은 좋다, 확실히. 특히나 이제 이렇게 제조사 오이 타이어로, 오이 타이어가 출고 타이어 적용된 타이어라서 그런지 아주 종합 성능이 좋아 보입니다. 방음, 그다음 기본적인 퍼포먼스. 으차. 와, 이렇게 하중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살짝 놓으면서 지금 앞에 범프를 만났는데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조향의 쫀쫀함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페달의 감각도 점진적으로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고. 아이오닉 5보다 좋아요. 근데 뭐 성격이 캐릭터가 다른 차니까 뭐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아이오닉 6가 이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아이오닉 6가 좋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아이오닉 5가 워낙 유니크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디자인에서 오는 또 만족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오닉 6 디자인이 뭐 나쁘다, 좋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기차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공학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전 차라리 이렇게 미끈한 모양의 공력 성능이 좋은 쪽이, 아이오닉 6 쪽이 좀 더 좋은데, 뭐 그건 뭐 디자인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겠죠. 와, 다음 차는 저는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미리 결론을 내어보자면 여기서 사진 한 방 찍고 가야지. 자, 오케이, 사진 찍었고요. 지금 가는 쪽은 노멀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페달 회생제동 모드고요. 으쌰. 아이오닉 5 택시가 오셨네. 아, 너 여기 너무 예쁜데? 어우, 범프 처리하는 능력이 너무 좋아. 지금 여기는 군데군데 땅이 다 말랐네. 아, 휠베이스가 길어요. 타이어 성능이 생각보다 더 좋다.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하체가 그렇게 많이 안 무너지네. 스티어링 피드백 괜찮고요. 괜찮네. 탈출 가속 괜찮고, 앞쪽에 동력이 들어갈 때 약간 스르르 하면서 진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동이 들어가는 게. 제동 능력은 살짝 아쉽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게 무게가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야. 운동성 괜찮다. 근데 브레이크 페달은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이런 데서도 언더스테어가 확실히 있습니다. 힐베이스가 너무 길어. 아, 이게 레인
힐핑 어시스트 같은 이 진동이 스티어링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이런 노면에서는 사륜의 효과가 확실히 있네. 여기 쇼코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데서는 좀 차가 더딥니다. 회두가 안 말려가지고 하중을 넘겼다가 다시 일어설 때 모션 자연스럽고요. 이게 아무래도 M 버전이 있어서 그런지 스포츠 주행성도 좋네요. 이 정도면. 근데 브레이크 페달이 부드럽게 하중을 주기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갈 때는 사륜 트랙션이 확실히 앞바퀴를 끌어요. 여유가 되면 사륜이 좋을 것 같긴 하네. 타이어 접지 성능 굉장히 좋아요. 순정 출고 타이어 아주 좋네. 여기서는 땅이 안 좋으니까 요런 요 범프도 생각보다 가혹 조건인데 잘 버텨주고 물고 갑니다. 차가 무게 배분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도 굉장히 서스펜션 하중을 많이 주는 구간이거든요. 제동력이 약간 일정하지 않으니까 좀 약간 어색함이 있어서 그렇지 좋아요. 여기도 약간 역뱅크 구간인데 타이어 접지가 미쳤네. 트랙에서 타면 재밌겠다. 그리고 시트가 엄청 기능적이에요. 이게 사이드 폴스터가 아주 잘 잡아줍니다. 몸을. 전형적인 후륜구동 모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뉴트럴 스티어도 있고 좋은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터리 많이 안 썼네. 좋아.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가혹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편안하게 달리니까 운동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성이 좋다는 게 이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두가 둔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물론 좀 많이 넘어가요. 이렇게 이제 롤이 있는데 이 롤 센터하고 이 무게중심이 절묘하게 이 현대 남양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이 다듬고 조율했다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이 정도의 완성도가 나오는 차가 그렇게 잘 없습니다. 이렇게 잘 달리고 차가 이 정도 되면 뭐 더 바랄 게 있나? 사실상 일상 도로에서 스포츠 주행을 이 이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차는 트랙 주행을 바로 해도 될 정도로 기본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중이 넘어갈 때 모션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중 갔다가 다시 일어설 때도 부드럽게 잘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차를 흔들어 봐도 고동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이 두 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이게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배합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치, 브레이크 이 감각.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전기차는. 그리고 휠베이스에서 오는 한계. 이게 이 외에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나 먹을 거 없는데? 미안, 먹을 거 없다. 자, 여기는 밀양호 전망대입니다. 제가 매주 왔었죠. 매주 와서 여기서 이제 운전도 즐기고 그랬었죠. 미안해, 나 먹을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여기가 이렇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도 그치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고 정말 조용한데, 이제 아이오닉 6 타고 왔습니다. 미안해, 없어. 야, 너 좀 말랐네. 없어. 정말 내가 뭐 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 외관 소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아이오닉 6를 처음 타봤거든요. 뭐 이런 옵션 사양 뭐 이런 것들보다도 여기는 실제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막 좁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쓴다면 이 정도면 뭐 공간이 부족한 공간은 아니고, 2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거의 90도로 열리네요. 2열 같은 경우는 그냥 레그룸은 좋고, 이제 머리 공간은 이제 확실히 아이오닉 5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제 키가 174인데 제가 이제 앉은 키가 큰 편이거든요. 구독자분들이 그러더라고, 키가 엄청 크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다고. 앉은 키가 허리가 길어서.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머리를 살짝 닿거나 좀 안 닿거나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뭐 공간적인 부분은 이게 사륜이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안 지나가니까 당연히 바닥은 평평하고, 실내는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풀옵션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옵션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 자체로, 이 설계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다면 롱레인지 18인치 깡통 혹은 익스클루시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그 트림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방귀대장 뿡뿡이 테마는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센시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고, 오디오 음질은 보니까 된다. 감독 때문에. 아, 지금 괜히 너무 그 걱정만 드리면 안 되니까. 괜히 물어봤네. 그러니까 뭐 좋은지 나쁜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스 오디오 적용이거든요. 근데 여유가 되시면, 고급차의 기준은 정숙성과 주행성, 그 다음에 오디오거든요. 여유가 되시면 좋죠. 저같이 이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기 무선 충전 패드는 그립감이 좋아서 잘 미끄러지지 않네요. 근데 열이 나니까 무선 충전은 충전이 빨리 안 되네. 별로다. 그래서 저는 유선 충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고요.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하면 구동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 악셀 워크에도 더 민감해지고 스포츠 모드는 아이오닉 5N도 타보고 싶네. 아무래도 좀 더 하드코어 하겠죠. 근데 굳이 N까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이제 아이오닉 6를 타보니까 N까지 필요 없습니다. 네, N 전혀 필요 없고, 왜냐하면 거동이 엄청 안정적이에요, 차가. 그래서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은 배터리만 빨리 갉아먹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시 레이트. 자, 여기 범프도 엄청, 범프가 제법 튀는 범프인데 제동을 좀 일찍 할게요. 확실히 생각보다 차가 무겁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에 어울리는 게 아니죠, 전기차는. 근데 타이어가 완전 이 정도면 타이어가 사기템이고, 지금 이 차의 이제 주행 성능은 다 타이어에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제 앞뒤 배분 분배가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주행에서는 확실히 지금 사륜의 이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앞에서 쫙쫙 끌어당겨서 탈출할 때 탈출 가속이 엄청 자연스럽고 잡스러운 움직임을 많이 안 만들어주네요, 탈출할 때. 그리고 차가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아주 높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지 않음에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립이 너무 좋다. 타이어 그립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타이어를 또 너무 그립이 안 나오는 타이어를 끼우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게 전기차라서, 전기차라는 될 수 있으면 출고 스펙에 준하는 그런 타이어를 끼우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가 무거워서 이 급격한 하중이동이나 가감속을 할 때는 엄청 땅을 파거든요. 여기도 약간 역뱅킹. 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반떼 MD 같이 앞머리가 무거운 차로 이런 데 가면 언더스테어가 엄청 심한데, 얘는 타이어의 그립 안에서는 언더스테어라기보다는 뉴트럴 스테어에 가까워서, 그 다음에 이 라인을 그리기도 엄청 편합니다, 차가 지금. 무엇보다 이 출고 타이어 성능이 엄청나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이 포용력이 너무 좋아요. 일상과 스포츠 주행을 어지간해서는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이 정도로 완성도가 높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좋네. 이 배터리도 이제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생각보다 배터리가 확 안 주네. 물론 지금 뭐 하절기이긴 하니까. 그래도 올 때보다는
갈 때가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의 감각이 조금 더 익숙해져요. 출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N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이 정도면 사륜 정도만 해도 일상에서 뭐 더 할 나위 없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스포츠 주행, 솔직히 전기차 가지고 스포츠 주행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는 건 저도 이제 한번 차에 대한 거동을 느껴보려고 이렇게 한번 타보는 거지. 그냥 이륜구동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위쪽 지방, 시골 이런데 겨울에 추운 곳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륜구동 추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노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떠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완성도가 엄청 높다. 아이오닉 6. 특히 운동성 면에서 완성도가 엄청 좋고, 지금 스티어링 그립도 생각보다 이게 스티어링 디자인이 생각보다 엄청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스포크 부분이 밀리거든요. 이게 또 스포츠 주행할 때 생각보다 스티어링이 지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제가 이 차를 계약해놨다고 했잖아요. 1차에 제가 떨어졌는데 보조금이 괜찮네. 다음 차는 저도 이 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에코로 가야지. 에코가 차가 이제 마일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지금 전기차를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굳이 이 차를 가지고 다른 차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굳이 이 차를 안 사고 다른 차를 산다고? 왜? 글쎄요, 왜? 이 차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게 드네요. 아니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뭐 굳이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굳이 단점을 꼽자면 스티어링의 소양감. 근데 스티어링의 소양감이 아주 좋다 이게 아니지 나쁘지 않거든요. 페달 감각은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금 전동 브레이크 부스터 방식의 차는 다 이런 감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운동성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휠베이스가 더 짧아지면 엄청날 것 같아요. 운동성이. 차가 저 아반떼 크기에 이제 해치백, 그러니까 소형차는 아무래도 배터리 이제 그러니까 롱 레인지를 낼 수 있는 물리적인 제약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무 작은 차를 만들긴 힘들 건데, 아반떼 정도 크기에 항속거리가 400km 정도 나오고 휠베이스가 2700 정도만 된다면 운동성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정도 버전에서. 그러니까 아이오닉 6 말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4, 아이오닉 3, 아이오닉 3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엄청 기대되네요. 근데 그 SUV 버전 말고 저는 해치백 버전이 좀 티나던 버전이 나온다면 저는 그 차는 정말 일말의 고민도 없이 구매할 것 같아요. 얘도 괜찮고, 얘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완성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세대 아이오닉 6는 더욱 기대가 되네요. 네, 뭐 잘 타고 내려왔고, 지금 회전근대 제동을 아이페달 말고 오토로 하니까 이걸 끝까지 쭉 누르면 이제 오토 회전 제동이 되거든요. 상황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제 생각에는 앞에 차간거리 뭐 이런 등등을 이런 주행 보조 장치를 활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더 편한데 아이페달보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제동 장치를 걸어주네요.
그래서 정말 완성형 EV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이 정도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상 무언가를 바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탔다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다 이제 적응됐습니다. 거리 감각이 대충 나와요. 이제 거리 감각이 대충 서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륜,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런 거는 확실히 좋아요. 좋기는 좋아요. 정말.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 차의 가치를 얻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갈림길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 밝아지네. 이런 것도 좋네. 그래서 이 차의 가치를 오늘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노. 저는 저 티켓을 뽑아야 되니까 저 끄트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동행권. 저는 동행권을 저기 중간으로 갔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주행을 정리해보면 아이오닉 6는 추천할 만한 거 강추드립니다. 강추. 그리고 추천 트림은 풀옵션 말고 18인치 이그제큐티브를 추천드려요. 이륜 모델로 롱레인지. 근데 정말 도심 주행만 한다면 스탠다드도 나쁘지 않죠. 가격이 500만원 저렴하니까.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이륜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정도면 베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성에 있어서는 더 할 나위 없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완성도 높은, 또 주행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전기차 하나 추천해줘 하면 아이오닉 6 추천드립니다. 물론 ICCU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건 있죠. 그런데 이제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차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분들한테 아주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있고, 그런 입지, 그리고 또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요즘 또 부담다운 할부가 있거든요. 그런 할부를 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타보니까 이 다음 세대 또 모델들은 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 시승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틀 더 타야 되는데 좀 더 타보면서 또 살을 좀, 부가적인 살을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